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있긴 한데 뭔가 변화는 없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계부 쓸 때마다 돈을 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매일 돈을 쓰는 나의 모습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달에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0만 원은 쓰고 5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100만 원은 적금에 넣어야지 라고 계획을 했다면 계획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매일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얼마나 있고 저축은 얼마나 있고 투자는 얼마나 했는지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걸 몰라서 매일 일기 쓰듯 수입이나 지출 내용만 적고 있었어요. 오늘 월급날이라서 수입이 300만 원 들어왔고 회사에서 점심 사 먹느라 8천 원 썼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그냥 나는 돈을 많이 쓰는 애 라는 인식만 생기고 삶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분명 가계부 상으로는 이번 달에 200만 원 썼다고 적혀 있는데 자꾸 계산도 안 맞고 돈도 비어있고 그리고 꼭 막판에 카드값 결제일이 되면 생각보다 결제해야 할 금액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생겼는지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가계부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일기 쓰듯 수입 지출 내용만 적는 가계부가 아니라 한 달을 계획하고 기록하고 회고하는 3단계로 체계적인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1년 저축액이 2배로 늘어난 건 물론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불어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달을 3단계로 나누어서 가계부를 쓰는 방법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머니어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템플릿으로 여러 가지 기기와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커플, 신혼부부, 가족 단위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수입부터 지출, 대출, 저축, 투자까지 각각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트와 가계부 시작일자와 나의 자산이나 결제 수단을 정리하는 설정 시트, 그리고 12달 월별 가계부와 연간 시트까지 총 19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1일부터 가계부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월급날부터 가계부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편한 대로 한 달 가계부 시작 일자를 설정합니다. 저는 월급날부터 가계부를 쓰는 게 편해서 월급날 기준으로 한 달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번 달 예상 수입을 토대로 지출, 대출, 투자, 저축 각각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관리비나 청약, 보험료나 통신비, 구독료들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이런 고정 지출들을 비롯해 갚아야 할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적금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액, 이렇게 우선 지출 예산을 짜기 전에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이후에 내 수입과 비교해서 얼마나 돈이 남았는지 계산해보고 남은 돈들은 적절히 이번 달 생활비 예산이나 투자, 저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달을 계획하는 거죠. 저축 후 지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내 소비 습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욕심내어서 저축부터 한다면 결국 카드값은 통장 잔고보다 넘쳐 흘러서 카드값이 밀린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왔던 습관이기에 더더욱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저축 후 지출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돈들을 먼저 기록을 한 후 적절하게 저축을 계획해보는 방향으로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이번 달 예상 수입을 적어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 수입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수입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직전 3개월간의 수입 평균이나 혹은 작년 이맘때쯤의 수입을 비교해서 예상 수입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블로그처럼 SNS로 인한 부수입과 같은 매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다면 함께 적어봅니다. 이제는 해지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출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번 달엔 금액이 조금 덜 나가거나 더 나가는 등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고정 지출들을 점검하고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적다 보면 생각보다 수입에 비해 많은 고정 지출액에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왜 돈 모으기 힘들었나 깨닫기도 하고요. 만약 작성하면서 불필요한 고정 지출이 보인다면 이번 기회에 가감히 해지해봅니다. 혹시 여행이나 경조사를 대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를 위한 비상금도 빠짐없이 기록해보아요. 이번엔 변동지출 예산을 설정해볼 차례예요.
식비나 쇼핑비 등 얼마나 쓸지 미리 예산을 설정해두고 그 안에서 소비하고 싶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적어두면 나중에 매일 기록하기 파트에서 가계부를 작성할 때 실시간으로 예산 대비 지출이 표시되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계획대로 잘 소비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산을 짤 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쓰던 양보다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정도의 예산을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배달 음식에 20만원씩 썼다면 이번 달엔 딱 2만원만 덜 18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보는 거예요.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널널한 목표를 잡고 이를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이 훨씬 더 크기도 하고 우리가 가계부를 지속해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될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땐 지출 시트에서 적어두었던 주기적인 지출 정리하기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이번 달에 혹시 내가 주기적으로 사야 할 생필품이 있진 않은지 함께 고려해서 예산을 짜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용돈을 드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시즌성 지출들도 놓치지 말고 함께 계획해둡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보면 위에 눈에 띄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달에 수입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은 이번 달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들만 적어둔 상태라 전체 수입 중 지출이 약 64%, 잔액이 36%라고 표시되는데요. 뒤이어 조금 더 작성해 볼게요. 혹시 갚아야 할 대출이 있으신가요? 집을 매매했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 마련 관련한 대출이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과거에 만들어서 야금야금 사용 중인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수 있고요. 저축이나 투자도 중요하지만 매달 아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대출을 최우선으로 갚아야겠죠. 이번 달 나갈 대출 납입원금과 대출 이자를 적어볼게요. 상품명을 선택하면 앞서 대출 시트에서 적어두었던 납입 계좌가 그대로 뜨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이제 수입 분배 그래프를 다시 보면 대출 칸이 생기고 잔액이 조금 더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잔액을 확인해가며 이번엔 또 어떻게 수입을 나누어 사용할지 계획해봅니다. 만약 내가 이미 가입해둔 적금 상품이 있다면 일단 이 적금 납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달 납입할 금액을 미리 적어두어야겠죠. 상품명을 선택하면 앞서 저축 시트에 적어두었던 납입 계좌가 그대로 뜨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이제 이번 달에 꼭 나가야 할 돈들을 모두 정리했으니까 남은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볼게요. 혹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혹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SA나 IRP 계좌에서 조금씩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런 투자 내역들을 쭉 적어보면서 이번 달 투자 계획을 세워볼게요.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와 종목을 입력하면 투자 시트에서 적어두었던 연결 계좌가 자동으로 뜨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이제 다시 수입 분배 그래프를 보면 이젠 내가 이번 달 수입을 얼마나 어디에 쓸지 눈에 확 보이죠. 이번 달엔 지출의 약 64% 쓰고 그 다음으로는 투자, 대출, 저축 순으로 돈을 쓸 예정이네요. 옆에 수입 흐름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금액과 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쪽 영역에서는 각 상위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쓸 예정인지 보실 수 있답니다. 이제 이번 달 카드 실적 목표를 정리해 볼 차례예요. 이왕이면 내가 가진 카드 혜택을 최대로 누리면 좋잖아요.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라면 더더욱이요. 앞서 설정 시트에서 각 결제 수단별 혜택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 내용을 토대로 목표 사용액을 정해볼게요.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가계부를 쓸 때마다 예산 대비 지출 그래프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실적을 초과했다면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계획한 예상들을 보면 납입 계좌나 연결 계좌들이 모두 있을 텐데요. 이제 예산에 맞게 각 계좌에 얼마씩 이체해 두어야 할지 계산해 볼 차례예요. 각 카드마다 연결된 계좌도 다르고 혹은 은행 계좌에서 바로 자동 이체되는 항목들도 있을 테고요. 이 양식을 만들기 전까지는 월급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어느 계좌에 얼마씩 이체해 두어야 할지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n분의 1로 나누어 이체해 두었는데 어떤 통장에선 고정 지출이 유난히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어느 통장은 대출 상환 용도에만 쓰이는데 제각각이잖아요. 그럼 결국 또 빈번하게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돈을 옮겨야 할 일도 생기고요.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통장 쪼개기를 계산해주는 양식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제 내가 적어둔 지출이나 대출, 저축, 투자 내역을 토대로 어느 통장에 얼마나 이체해둬야 할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소비를 기록할 차례예요. 수입이나 지출 내역만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랍니다. 저축이나 투자, 대출 내역까지 전부 기록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가계부예요. 수입이나 지출, 대출, 투자, 저축 내역을 모두 적어둘 수 있고 각 항목에 따라서 수입에만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수입을 선택하면 파란색 표시, 투자에만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투자를 선택하면 초록색 표시가 되는 등 직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 만약 이 중 지출 내용만 보고 싶다면 위에서 지출을 선택하면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소소하게 오늘 날짜도 표시되니까 가계부 작성할 때 활용해보세요. 수입을 선택하고 날짜와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해요. 이때 만약 나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고 각 파이프라인마다 매달 어느 정도씩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현금 흐름 칸을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되어 오는 이자 수익 등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면 현금 흐름에 근로소득, 예적금이자 주식 배당금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기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둔 현금 흐름은 나중에 이번 달을 회고할 때 현금 흐름 비중 차트로 표시됩니다. 지출을 선택한 후 날짜와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해요. 이때 만약 포인트나 기프티콘 혹은 지역화폐와 같이 할인 수단과 함께 결제를 했다면 아낀 돈 칸에 아낀 금액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기프티콘을 사서 카페에서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면 금액 칸에는 3,000원, 아낀 돈 칸에는 1,500원을 적어둘 수 있겠죠. 이렇게 아낀 돈은 위에서 금액이 표시됩니다. 가계부를 그냥 기록만 해두는 건 의미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 작성의 핵심은 내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지출을 할 땐 내가 설정한 목표 대비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쪽에 변동지출 잔여 예산이라고 표시가 되고 금액과 퍼센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정했던 이번 달 변동 예산 대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칸이에요. 잔여 예산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소비를 하면 더 좋겠죠? 잔여 예산뿐만 아니라 지출 카테고리별 예산 대비 지출 그래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앞서 카테고리별 예산을 적어두었다면 아래에서 가계부 내역을 쓸 때마다 예산과 지출이 반영되어 표시될 거예요. 이번 달엔 식비를 20만 원만 쓰기로 했는데 예산 대비 지출이 아슬아슬했다면 이제 외식 대신 집밥을 해먹는 등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채워야 할 카드 실적이 있다면 결제 수단별 예산 대비 지출 그래프를 활용해보세요. 카드별 목표 실적을 적어두었다면 아래에서 가계부 내역을 쓸 때마다 예산과 지출이 반영되어 표시될 거예요. 목표 실적만큼 카드를 쓴 후에는 현금 거래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활용을 하면 되겠죠? 가계부를 쓰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받은 성과급으로 이번 달에 예금을 납입했다면 혹은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있어서 이번 달에 미리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다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긴 하지만 이번 달 수입에서 사용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내역들이 있죠. 그럴 땐 수입의 거래를 활용해보세요. 수입의 거래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이번 달 수입 분배와 흐름을 표시할 때 제외하고 표시됩니다. 대출을 선택한 후 날짜와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해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대출 상품에 이번 달 상환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을 됩니다. 대출은 쉽게 말해 미리 목돈을 빌리고 상환 방식에 따라서 빌린 돈을 나누어 갚으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개념인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원금은 저축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자는 지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금이 결국 모여서 내가 처음 빌렸던 대출액이 되고 이자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으로 적은 금액은 나중에 이번 달 저축액으로 표시되고 이자로 적은 금액은 나중에 이번 달 지출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를 선택한 후 날짜와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해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과 같은 특정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자동 매수하는 항목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ISA나 IRP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투자 내용을 입력할 때 종목명을 적어두면 나중에 투자 종목별 비중이 반영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용으로 매수와 매도, 수량도 함께 적어둡니다. 저축을 선택한 후 날짜와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해요. 저축 내역을 토대로 나중에 저축 상품별 비중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위에 목표 대비 저축 현황이라는 칸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 달에 투자한 돈도 저축한 돈도 결국은 돈을 쓴 개념이 아니라 모은 개념이기 때문에 목표 대비 저축 현황에는 투자액과 저축액을 합친 금액이 반영되어 현황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세운 목표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현황을 체크하고 다음날,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워보는 건데요. 이번 달 수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계획 대비 실제는 어떠한지 틈틈이 확인해보면서요. 특히 변동 지출의 경우엔 내가 세운 예산을 일정 기간별로 쪼개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번 달 예산이 60만 원인데 4주 단위로 관리하고 싶다면 일주일 예산은 15만 원이 될 수 있고 혹은 5주 단위로 관리하고 싶다면 일주일 예산은 12만 원이 될 수 있겠죠. 한 달에 60만 원을 써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먼 목표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 달의 초반에 이미 40~50만 원 쓰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결국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60만 원을 써야지 보다는 일주일에 12만 원 써야지 라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소비하는 게 훨씬 이루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까지 모두 적었다면 이제 이번 달 수입이 어디로 얼만큼 흘러갔는지 눈으로 보이겠죠. 이번 달엔 수입 310만 원에 고정 지출로 대부분의 소비를 하고 대출이나 투자 저축에 골고루 사용했네요. 한 달 가계부 작성 마지막 날에는 이번 달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히 기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계획대로 잘했는지 어떤 점에서 아쉬웠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만약 이번 달 식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루기 어려웠다면 다음 달엔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번 달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 투자가 어려워서 투자보다는 저축 비중을 높였다면 다음 달엔 다시 투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봐야지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리포트들을 보면서 다음 달을 대비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전 달에 비해 이번 달 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주가의 변동이나 시세에 따라서 잔액이 달라지는 자산도 있을 거예요. 현재가 기준으로 혹은 원금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에 따라 자산을 정리해봅니다. 그래프로 자산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번 달 금액을 모두 적어두면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도 자동으로 계산된답니다. 가계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달 수입에 대한 한 달 예산을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입 외 거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리포트나 표에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달 수입에서 쓴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떤 소비들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 외 거래 칸을 만들어 두었어요. 앞서 가계부를 작성할 때 수입의 거래로 체크한 항목들은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대출, 저축, 투자액을 한눈에 확인하고 매달 모은 저축액과 지출액 등의 현황을 확인해 봅니다. 연간 총 수입이나 지출부터 시작해서 총 자산 변화까지 눈에 확 들어오죠. 부채가 있다면 부채와 순자산도 표시되니까 내 자산의 변화를 트래킹하기 쉬워요. 제가 가계부를 쓰고 돈을 모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수입 지출 비교인데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다 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아쉬워하면서 더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획일화된 저축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저축률 80%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40만 원 내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저축률 80%여도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과연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80%의 저축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소비고 월급 500만 원인 사람이 저축률 80%를 유지한다고 해서 잘한 소비일까요? 저는 그래서 저축률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은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축액이 훨씬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연간 수입 지출 비교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1년간 나의 수입과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지출은 그대로이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래프만큼은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각 계좌별로 자산별로 1년간의 변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의 주식 계좌 잔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같이요. 그래서 연간 금융 자산 그래프도 넣어놨고요. 월별 가계부에 있던 수입 흐름의 확장판으로 1년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프도 넣어놨어요. 이외에도 1년간 가계부를 꾸준히 쓰다 보면 자동으로 척척 보여지는 그래프들을 많이 넣어두었으니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억을 모으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가계부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머니어리 사용법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처음 돈 모으기 시작할 때 왜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계부는 없을까? 왜 월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직접 가계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7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지금의 머니어리 3.0이 탄생했어요. 특히 1년 전 머니어리 2.0을 출시한 뒤로는 가계부 작성 습관 모임을 직접 운영하면서 머니어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오랜 시간 머니어리 3.0을 기획하고 만들었는데요. 부디 머니어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돈 모으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구글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영상에서 설명한 가계부 작성법에 대한 요약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니어리 가계부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